주변에 보면 유독 친구가 많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늘 혼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입에 답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인맥을 다 날려버립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이 7가지 문장, 이거 몰라서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로이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줄의 위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비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냥 입에 쏙 넣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그저 듣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공을 돌리는 사람한테 사람이 몰린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김순자 씨와 정혜란 씨가 함께 바자회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물건 정리하고 가격표 붙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 당일 물건이 싹 다 팔렸습니다. 돈도 작년보다 2배 벌었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올해 대박 났네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밤새워서 가격표 다 붙였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하고는 자리를 뜹니다. 다음 달 행사 준비할 때 김순자 씨한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혜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잘 된 게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물건 좋은 거로 골라주셔서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에요. 회장이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혜란 씨가 꼼꼼하게 챙겨줘서 일이 잘 된 거죠. 다음에도 꼭 함께해요. 다음 달부터 정혜란 씨한테는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혜란 씨, 이번에도 같이 해요. 좀 도와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공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은 다음 모임의 87%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공을 남한테 돌리는 사람은 92%가 다음에도 연락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만 듭니다. 나도 했는데 왜 나는 언급 안 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잘했다고 하면 상대방은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남을 빛내주면 나도 함께 밝아집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를 이룬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일이 잘 됐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일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신경 써주셔서 잘 됐어요. 제가 복이 많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신기하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고맙다는 말.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친구를 만듭니다. 공을 돌리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세요? 질문이 존경을 만든다. 동네 카페에서 박영호 씨와 윤철기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영호 씨가 직접 만든 지갑을 꺼내 보여줍니다. 가죽을 잘라서 바느질하고 단추까지 달아서 만든 지갑입니다.
윤철기 씨가 받습니다. 아, 저거요? 나도 예전에 만들어 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요즘은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박영호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하고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음 주에 윤철기 씨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커피 한 잔해요. 박영호 씨가 대답합니다. 바쁘네요. 다음에 연락해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같은 날 카페에서 박영호 씨와 최덕수 씨가 만났습니다. 박영호 씨가 똑같은 지갑을 보여줍니다. 최덕수 씨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유,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도대체 손재주가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박영호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최덕수 씨가 또 묻습니다. 유튜브 봐도 저는 못 만들겠던데요. 바느질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박영호 씨가 신이 나서 30분 동안 설명합니다. 가죽 고르는 법, 바늘 쓰는 법, 실 매듭 묶는 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헤어지면서 최덕수 씨가 말합니다. 형님, 다음 주에 또 배우러 와도 될까요? 박영호 씨가 활짝 웃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주부터 둘은 매주 만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3,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질문받은 사람은 92%가 질문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나도 할 줄 알아 하는 사람은 81%가 거리를 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은 상대방을 선생님으로 만듭니다. 선생님이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나도 할 줄 알아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대수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당연 섭섭해지죠. 두 번 다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뭔가를 보여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세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음식이면 음식,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배우고 싶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자체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은 제자를 좋아합니다.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 나도 할 줄 알아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 하나가 평생 스승을 만듭니다. 배우려는 자세, 오늘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존재를 인정하는 말의 위력. 동네 모임에 이명숙 씨가 나왔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모임에 자주 못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명숙 씨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옥 씨가 이명숙 씨를 봤습니다. 그냥 눈만 맞추며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합니다. 이명숙 씨는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주위만 쳐다보며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 주부터 모임에 안 나갔습니다. 이명숙 씨의 또 다른 모임에 정혜란 씨가 있었습니다. 정혜란 씨가 이명숙 씨를 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명숙 씨 옆에 앉았습니다. 명숙 씨,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네요. 명숙 씨 없으니까 그동안 어찌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이명숙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못 나왔죠? 정혜란 씨가 또 말합니다. 살다 보니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명숙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덕을 많이 봐요. 이명숙 씨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날부터 이명숙 씨는 매주 빠짐없이 모임에 나왔습니다. 정혜란 씨를 보러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면 발길을 끊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면 자꾸 나가게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외출이 귀찮아도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면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관계가 끝납니다.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사람은 만남에서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모임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김 선생님,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네요. 내 인생에 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선생님 덕을 많이 봐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짓말 같아도 해보세요. 상대방 눈빛이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올 겁니다.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 인연을 지킵니다.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형님이랑만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는 극찬. 공원 벤치에서 윤철기 씨와 최덕수 씨가 앉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뉴스 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입니다. 윤철기 씨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시간이 안 가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 최덕수 씨가 대답합니다. 그래, 들어가. 다음 주에 윤철기 씨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공원 나오세요? 최덕수 씨가 말합니다. 글쎄, 날씨 보고 연락할게.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공원에서 최덕수 씨와 한미옥 씨가 만났습니다. 역시 2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입니다. 한미옥 씨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에요? 최 선생님이랑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최덕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참 즐거웠어요. 한미옥 씨가 또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참 든든하네요. 최덕수 씨가 활짝 웃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음 주에도 꼭 나와요. 다음 주부터 둘은 매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상대와 있는 시간이 즐겁고 재밌다는 뜻입니다. 재밌으면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시간이 안 간다는 말은 지겹다는 뜻입니다. 지겹다는 소리 들으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있는 게 재미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말해주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랑 있는 게 즐겁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영국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간다. 시간이 빠르다는 말은 너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랑 있으니 행복해라고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세요. 형님이랑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언니랑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짓말 같아도 해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는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도 만나요. 시간 빠르다는 말이 다음 약속을 만듭니다. 즐거웠다는 표현,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우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요. 공감을 말로 표현하라. 병원 대기실에서 박영호 씨와 정혜란 씨가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박영호 씨가 말합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정혜란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있어야 일어날 수 있어요. 박영호 씨가 또 말합니다. 자식들은 이해를 못해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정혜란 씨가 말합니다.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나이 되면 다 아픈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30분 동안 무릎 이야기만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박영호 씨가 말합니다. 자식들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오늘 말이 통해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혜란 씨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다음에 병원 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 다음부터 둘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갔습니다. 다른 날 병원에서 박영호 씨와 윤철기 씨가 만났습니다. 박영호 씨가 똑같이 무릎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철기 씨가 말합니다. 그게 다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나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해서 무릎이 지금까지 괜찮아요. 박영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진료 끝나고 각자 집에 갔습니다. 다음에 병원에서 윤철기 씨를 봐도 박영호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 생각이 같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공감 안 하고 충고만 하면 답답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내 마음도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기 싫어집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느껴지면 상대방은 나를 친구로 봅니다. 그러한 느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말이 잘 통하네요. 사람마다 결이 다른데 선생님이랑 대화하면 속이 다 시원해요. 역시 선생님이랑은 대화가 참 편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방이 뭔가 얘기할 때 충고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주지 마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만 해보세요. 그게 공감입니다. 공감받으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받으면 다시 만나고 싶어집니다. 통한다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갑니다. 오늘부터 이 공감 표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선생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식처 같은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찬. 동네 카페에서 이명숙 씨와 한미옥 씨가 만났습니다. 이명숙 씨가 요즘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옥 씨가 들으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뒤에 며느리한테 뭐라 했어요? 이명숙 씨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좀 서운했다고. 한미옥 씨가 또 묻습니다. 그럼 아들한테는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참으면 안 되지. 이명숙 씨가 말합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싸움 되니까 말하면 안 되지. 한미옥 씨가 계속 캐묻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속으로만 사귀어서 병나면 어떡해?
이명숙 씨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가야겠다. 집에 일이 있어.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만나고 나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지네. 다음에 한미옥 씨가 전화했을 때 안 받았습니다. 다른 날 카페에서 이명숙 씨와 정혜란 씨가 만났습니다. 이명숙 씨가 똑같이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혜란 씨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며느리도 나름 바쁘겠죠. 이명숙 씨가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정혜란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어줬습니다. 헤어지면서 이명숙 씨가 말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혜란 씨만 만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정혜란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명숙 씨랑 있으면 편해요. 이명숙 씨가 또 말합니다. 희한하게 혜란 씨만 만나면 마음이 무장해제 돼요. 요즘 마음 붙일 곳 없었는데 오늘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날부터 이명숙 씨는 정혜란 씨한테만 전화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5년 동안 2,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편안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88%가 5년 넘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서 피곤하다고 느낀 사람끼리는 92%가 1년 안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편안하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평생 갑니다. 불편한 사람끼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자꾸 찾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안함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편안한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상대방한테 캐묻지 마세요. 충고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주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게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희한하게 선생님만 만나면 마음이 무장해제 돼요. 요즘 마음 붙일 곳 없었는데 오늘 참 편안하고 좋아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편안하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당신이 내 안식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생 친구가 됩니다. 편안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오늘 선생님 만나서 에너지 충전했어요. 헤어질 때가 다음을 결정한다. 공원에서 최덕수 씨와 윤철기 씨가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요즘 뉴스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입니다. 윤철기 씨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최덕수 씨가 대답합니다. 그래, 들어가. 윤철기 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최덕수 씨가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재미없었나?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네. 다음 주에 윤철기 씨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공원 나오세요? 최덕수 씨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글쎄,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안 나갔습니다. 다른 날 공원에서 최덕수 씨와 정혜란 씨가 만났습니다. 역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입니다. 정혜란 씨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오늘 최 선생님 덕분에 에너지 충전 제대로 했어요. 최덕수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정혜란 씨가 또 말합니다. 들어올 땐 기운이 없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힘이 불끈 나네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최덕수 씨가 활짝 웃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나와요.
정혜란 씨가 대답합니다. 네, 꼭 나올게요. 그 다음 주부터 둘은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5천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헤어질 때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은 94%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났습니다. 반대로 그냥 헤어진 사람들은 63%가 다음 주에 안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 한 말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좋은 말로 끝내면 다음이 있습니다. 그냥 끝내면 다음이 없습니다.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헤어질 때 한 말이 상대방 마음에 남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 말을 곱씹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다음에도 나오고 싶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헤어지면 나랑 만나는 게 별로였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미국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은 잊어도 느낌은 평생 기억한다. 헤어질 때의 느낌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좋은 느낌으로 끝내야 다음이 있습니다. 나쁜 느낌으로 끝나면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선생님 만나서 에너지 충전 제대로 했어요. 들어올 땐 기운이 없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힘이 불끈 나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짓말 같아도 해보세요. 상대방이 웃으며 저도요 하고 대답합니다. 다음 주에 먼저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도 만나요. 헤어질 때 한마디가 다음 약속을 만듭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오늘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7가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공을 돌리는 사람한테 사람이 몰립니다. 두 번째,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으세요? 질문이 존경을 만듭니다. 세 번째,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 인연을 지킵니다. 네 번째, 선생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즐겁다는 말이 다음 약속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요. 공감하는 말이 친구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선생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하다는 말이 평생을 갑니다. 일곱 번째, 오늘 선생님 만나서 에너지 충전했어요. 헤어질 때 한마디가 다음을 결정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만 써보세요. 딱 하나만 써도 됩니다. 내일 또 하나 써보세요. 일주일이면 7가지를 다 써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외로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만 바꾸면 혼자 늙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생기고 다시 만날 사람이 생깁니다. 60 넘어서 친구를 새로 사귀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말 한마디만 바꾸면 내일부터 친구가 생깁니다. 오늘 배운 이 7가지 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를 살리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의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